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94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다모아전자이고요. 우리 회사는 전자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아니면 정기본 재무제표에 있죠.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겠죠. 먼저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돈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남성산업기계 30656불 남성기계 틀렸네요. 금액을 보고 할까요? 30656불 크게 문제없고요. 두 번째로 세콤전자 누락되었네요. 자, 여기서 세콤이라고 쳐도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항상 코드에서는 키보드 F2라고 된 거 있죠?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콤 치시면 되겠네요. 세콤 금액은 26불 엔터. 자, 입력이 끝나면 차액이 0원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미지급금입니다. 고요상사 2500불 틀렸네요. 2500불. 다음 UNI네요. F2 UN I 금액은 1300불. 자, 확인. 하단에 차액이 없네요.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입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800번대를 의미하게 되죠. 대체전표 적요 3번에 내용을 입력하라 그러네요. 자,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 통신비죠. 컨트롤 F를 이용하면 금방 찾아집니다. 통신비. 자, 우리가 500번대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니까 800번대 통신비를 선택하고요. 814번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적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체 적요. 자, 3번이라 그랬죠. 이 칸에 3 엔터. 그리고 내용은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오타 없이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고, 꼭 입력이 끝나시고 나면은 이렇게 정확한지 확인까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정기본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관계된 거 다 고쳐란 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손인데, 자,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는 빠졌죠? 사실은 원가 명세서가 됩니다. 그런데 원가 명세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가 되겠죠. 손, 그 다음에 ing, 그리고 대체. 자, 하나 입력 후 하나의 값을 기억해서 다음에 반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없겠죠.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누락됐으니까 정기본 원가 명세서 있죠. 한번 눌러주시고, 메뉴를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기부금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부. 자, 기부금 나타나지 않죠. 예, 정기본 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누락되었단 말이죠. 손익계산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기부. 자, 이제 나타나죠. 엔터. 그리고 내용은 500만원이 누락되었네요. 5불불. 자, 이렇게 하고 당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적어주셔도 좋고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저는 불러오기를 이용할게요. 빠져나오고, 두 번째 제손잉 정기본 잉여금 처분계산서죠. 들어가서
여기서 불러오기 탭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불러오기라고 있죠. 눌러주시면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반영이 됩니다. 불러오기.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당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을 기억합니다. 158, 567불, 158, 567불 빠져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 여기서 2월 이익잉여금 있죠. 2월 이익잉여금 158, 567불 엔터 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자 이 과정이 뭐 조금 길다 보니까 한 2번을 했는데도 대차 차익이 발생하면은 이 문제는 패스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설사 하나 틀렸다 하더라도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하시면 시간 초과로 불합격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2번을 했는데도 틀렸을 땐 넘어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되돌아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편에요. 9월 14일 제품 한 세트 원가 40만원을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 견본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의 계정 과목도 다 가르쳐 주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제품을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품 40만원을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되고요.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를 말합니다. 원재료, 상품, 제품, 상품 매출이 아닙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제품, 원재료가 나오면 적요 8번, 적요 8번이 타 계정으로 대책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적요 8번을 걸어주지 않으면 오답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즉 0점이란 말이죠. 다른 적요들은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적요 8번은 채점 대상이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요 8번을 걸어야 함을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견본비니까 견본비 문제없죠. 제품이 나갔으니까 제품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때 제품 매출은 아닙니다. 제품입니다. 자, 9월 14일 일반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9월 14일 0914 자, 차변 3번 견본비 금액은 400불 대변 4번 제품이죠. 제품. 자, 그리고 적요. 여기서 적요 번호를 8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숫자 8 엔터 하시면 이렇게 타 계정으로 대책 나옵니다. 40만원. 자, 문제 없죠. 확인. 9월 14일 차변 견본비 대변 제품 그리고 타 계정으로 대책 그리고 각각 40만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9월 30일 2기 예정 부가가치 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 예 맞죠. 2기 예정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이만큼과 부가세 대급금 이만큼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세 132만원에 대하여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그러네요. 세무서 입력은 생략하란 말입니다. 부가세 정산하는 내용이고요. 요즘 우리 전산회계 1급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FAT 시험에서는 매번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에서는 자주 출제 안 되었는데 요 근래에 자주 출제되오니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세 예수금 991만원과 부가세 낸거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을 정산하여 환급세
132만 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산인데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받은 돈이죠.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납부한 돈입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빼서 플러스 금액이면 미지급세금 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세액이 되겠죠. 미수금이 된다.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죠. 계산했을 때 실제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부가가치세 정산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먼저 부가세 예수금 이만큼,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이만큼, 그리고 미수금이 되겠죠. 이렇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그래서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는데 문제에서 그렇죠.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상계 처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9월 30일이네요. 0930 차변 3번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 9910불, 그리고 차변 3번 미수금이죠. 미수금 거래처는 걸 필요 없고요. 1320불,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이죠. 대급금 11230불. 예, 맞네요. 자, 확인. 자, 9월 30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차변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대변 부가세 대급금. 예, 합계 금액도 맞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9월 30일 날 우리가 정산해 두었다가 이 미수금은 예를 들어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항상 다음 달 25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부가세가 끝이 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일단 달러 나왔네요. 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0월 5일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 유형자산의 대금 15만 불의 지급기일이 되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날짜가 10월 5일입니다. 7월 5일이 나왔죠. 그러면 꼭 7월 5일 날 들어가 봅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0705. 물론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금 나와 있네요. 얼마인가요? 1억 8천입니다. 자, 여기서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 기계장치 구입하고 돈을 안 줬었잖아요.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 많이 틀립니다. 만약에 이 날짜를 들어가 보았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맞추셨을 텐데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래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날짜에 들어가 보시고 있으면 참고하시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은 외화처리인데요.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계장치가 재고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지급금 1억 8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요. 1억 6,500만 원입니다. 왜? 15만 불 곱하기 오늘 환율이 1,1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 지급하고 1,500만 원 이익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 이후에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조회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7월 5일. 두 번째, 재고자산 이외의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거 실수 많습니다. 세 번째,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을 사용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계정과목 구분과 즉 기계당치 구입하고 외상으로 한 것은 미지급금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의 구분이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미지급금 1억 8천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보통예금 1억 6,5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익 받죠. 이것이 외환차익,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오토사, 그렇죠. 걸어주셔야 되겠네요. 구분은 3번, 4번 10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05일 자변 3번 미지급금 오토죠. AU 두 자만 치고요. 금액은 180불불. 대변 4번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165불. 또 대변 4번 외환이죠. 외환차익이죠. 외환차익. 그리고 돈을 잘못 적었네요. 165불불. 그리고 외환차익 15불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차변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보통예금 외환차익에 문제 없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 보면 거래처가 나와 있는데요. 오토사 왼쪽에 코드 번호가 없죠. 이런 것은 입력 안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글자로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번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코드 번호가 없는 것은 입력이 안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15일입니다. 주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갚아주기 위하여 받으러 해피상사 4천만원을 배서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단 배서양도가 나오면 배서양도란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배서양도가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이고요. 두 번째로 제3의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포인트가 됩니다. 꼭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포인트는 배서양도가 되겠고요. 이 내용은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미지급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4천만원은 해피상사 발행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1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그리고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4천만원, 그리고 1천만원은 보통예금 지급했습니다. 팀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보통예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개 있네요. 미지급금 대광건설이죠. 그리고 받으름은 해피한테 받았습니다. 해피상사. 이렇게 제3의 거래처가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15일 차변 3번 미지급금 대광이네요. 대광. 금액은 50불불. 또 대변 4번 받으름이죠. 누구? 해피네요. 해피. 금액은 4천만원 40불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1천만원. 예, 확인. 항상 회계는 입력하고 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내 눈만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만 믿으셔야 돼요. 확인하지 않은 것은 틀릴 확률이 50%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변 미지급금 대광, 대변 받으름 해피, 대변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도 각각 5천만원씩. 예, 맞네요.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번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그냥 거래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장기 차입금과 이자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장기 차입금 2천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도 없고요.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장기 차입금 2천만원이죠. 다음 이자 계정 과목이 2개죠. 받으면 이자 수익, 지급하면 이자 비용. 지금은 지급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 보통예금에 2,030만원 나갔겠네요.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짜고요.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장기 차입금. 누구한테서? 기업은행에서 빌렸죠. 따라서 기업 거래처 걸어주고요.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1월 13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13일 차변 3번 장기 차입금 차까지 할까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20뿔뿔. 또 차변 3번 이자 비용 931번 아니네요. 951번 이자 비용 예 30만원 300뿔.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탭키 누르면 탁 내려오죠. 자, 여기서 보통이라 치시고요. 엔터 나타났죠. 돈이 맞으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키 있죠. 탭키 탁 눌러주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확인. 자, 11월 13일 차변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차변 이자 비용, 대변 보통예금 금액도 2,030만원씩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일반 전표 마지막 문제네요.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원에 처분하고, 참고로 자기 주식 처분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과액은 2,325만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이 150만원이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 자본 계정 상계 처리가 핵심이고요. 이 문제 난이도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자기 주식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자기 주식 2,325만원을 2,500만원에 처분하여 보통예금으로 받고, 자, 그러면 2,325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익 본 돈은 얼마인가요? 175만원을 이익 받죠. 이익 받는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 150만원을 상계 처리한 후 25만원을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본 계정인데요.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올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감자 주세요 해야 됩니다. 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이 자본 계정들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답으로 선택이 될 때는 반드시 반대 계정이 있는지 조회하고, 없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는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175만원이었어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었더라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175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50만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175만원에서 150만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만원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다음에 세무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자본 관련 계정이 나오면 상대 계정을 조회 후 지금은 조회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의 잔액은 150만원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는 없고요.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없었더라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17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175만원에서 150만원은 빼고 나머지 20만원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월 17일 입력하러 갈게요. 11월 17일 차변 한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금액은 25뿔뿔 25뿔뿔. 대변 4번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단기 매매증권과 처리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나왔을 때만 상계 처리하는 거 23250뿔. 다음 대변 4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 금액이 150만원 1500뿔. 그리고 대변 4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25만원 탭. 예, 맞네요. 1월 17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2,500만원에 각각 합해서 2,500만원. 예, 맞네요. 이 문제는 조금이 아니고 사실 전산에게 1급으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이오니 꼭 좀 다시 한번 더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 부가세를 주었는지 받았는지 주고받았는지 파악합니다. 세 번째로 적격 증빙 서류,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등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하고요. 네 번째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하였을 경우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문제 전체에 해당되며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3-1번 10월 11일 구매 확인서 신용장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4,400만원을 주 평산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대금은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이죠.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부가세란 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자,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영세가 되겠죠. 이 둘을 합치면 매입 영세가 됩니다. 공급가 4,400에 부가세 없고 주 평산이며 전자 맞죠? 여기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외국과의 거래로 했는데요. 영세, 수출, 수입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원재료 4,400만원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어음이 나왔네요. 어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4가지가 있죠. 받을어음,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어음, 지급어음입니다. 관련이 있죠. 누가 발행했나요? 내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어음이 되겠죠.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그리고 원재료는 계정 과목이 원재료 4,400만 원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은 외국과의 거래가 됩니다. 영세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나옵니다. 지금은 구매 확인서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와서 영세가 되었습니다. 수출인 경우는 외국에 팔면서 적격 증빙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인 경우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무슨 세관이 나오며 주로 세관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생각할까요? 원재료 구입을 했죠.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지급보험 평선이한테 줘야 되니까 거래처걸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 10월 매입 매출 전표 10월 11일이죠. 10월 11일. 자, 구분 매입이면서 영세입니다. 52번. 품목 수량 단가는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사뿔뿔. 그리고 거래처는 평산.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몇 번? 3번. 그리고 차변 원재료 아무 문제 없네요. 되어 있고요. 다음 대변 4번. 취급보험 252번. 4,400만원. 자, 입력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 자, 맞고요. 영세 4,400만원 평산. 그리고 전자혼합 맞고요. 차변 153번 원재료 대변 취급보험 금액도 4,400만원씩. 예,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매입 매출 전표는 방금 유의하실 사항 처음에 말씀드렸죠. 4가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10월 19일입니다. 제조 부분 500번대이죠. 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단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즉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비로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보니까 부가세 15,000원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 두 번째, 신용카드사가 거래처로 꼭 걸린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일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줬죠? 15,000원.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묶어지면 반드시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선비는 불공사유가 아니죠. 증빙수료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플러스 과세, 카과 뭉치면 매입 카과가 되고요. 15만원에 15,000원 진진이한테 구입했죠.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제조 부분의 수익적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제조 부분 수익적 지출 15만원과 부가세 15,0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 결제입니다.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면 해당 계정 과목,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자, 차변은 먼저 수선비 15만원,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카드 결제했죠? 돈 안 줬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짰고요. 다음 차변에 보니까 비용이 발생을 했네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 팀이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어떤 카드 삽니까? 신한카드.
신한카드 반드시 다르잖아요. 진진이하고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19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9일 날. 자, 매입 카가죠. 매입이면서 카가 57번입니다. 57번. 품목 수량 단가 생략하고요. 자, 카드 과세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뉘어집니다. 165불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틀리면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처는 진진이죠. 진진 됐고요. 자,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엔터 하다 보면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단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있다란 얘기예요. 점점 눌러서 신용카드사 선택해 줘야 되겠네요. 신한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분계는 몇 번?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수선비가 되겠네요. 찍어주시고 수선비인데 500번 떼죠. 520번.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자, 거래처 꼭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신한 엔터 16만 5천원. 자, 확인. 자, 날짜 맞고요. 매입 맞고요. 카드 과세 15만원에 15,000원. 진진이 혼합 받고요. 그리고 하단에 수선비 520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빨갛게 나와 있죠. 거래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3번 10월 30일 주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자,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날짜 맞고요. 공급가 700에 마이너스 700에 부가세 있네요. 그리고 외상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되네요. 자, 이렇게 반품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원재료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거죠. 반품의 경우는 둘로 이중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는 내용으로 다 회계 처리한 다음에 반품 처리하는데요. 반품 처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금액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반품 처리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하는 경우, 지금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했다 치고 분계를 끝냅니다. 만약에 팔았다가 반품 받는 경우는 매출했다고 생각하고 분계를 끝냅니다. 구입했다가 치고 분계를 끝내고 매출했다 치고 분계를 끝내고 두 번째 반품 처리를 따로 합니다. 금액이라는 금액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반품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하던 방법과 전혀 달라지는 거 없고 똑같고 반품 처리는 이렇게 샀다 치고 분계 끝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돈의 마이너스 기호, 팔았다 치고 분계 끝낸 다음에 반품 처리는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돈에. 자,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일단 원재료 구입했다 치고 분계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구입했다 치고 분계를 합니다.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주었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매입과 얘가 뭉치면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 뭉치면 매입 과세. 자, 일단 700에 70 그리고 거래처는 세무 전자 맞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분계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반품 처리가 되는데요. 원재료 반품하는 내용입니다. 원재료 700만원과 부가세 70만원을 반품하고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반품 처리예요. 매입 또는 매출했다고 가정하고 분계를 끝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반품 처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금액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끝입니다. 자, 지금 원재료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죠. 원재료 700에 부가세 70,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죠. 770.
자, 팀 짜고요. 원재료란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입금, 세무 같으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다음 분계는 이거 혼합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하나만 딸랑 놓으면 외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3번 혼합으로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외상도 맞고 3번 혼합으로 하셔도 맞습니다. 사실은 외상이 더 좋긴 좋아요. 자, 이렇게 분계 끝냈고 다음 반품 처리하러 갑니다. 돈이라는 돈에는 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시면 뭐 반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한번 볼게요. 입력하겠습니다. 10월 30일이에요. 자, 매입 과세죠. 51번입니다. 분목 수량 단가 생략하고요. 7뿔뿔에 70만원. 거래처는 세무가 되겠네요. 세무. 전자마저니까 1번, 분계는 3번 할게요. 2번 해도 됩니다. 원재료 다 됐고요. 대변 4번. 여기다가 금액에 마이너스 바로 입력할게요. 마이너스 7뿔뿔. 이렇게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원재료에도 다 나왔고요.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대변 4번. 외상매입금 251번. 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10월 30일 매입이고 과세고요. 마이너스 700에 70 세무, 그리고 전자 맞고 혼합. 예, 맞습니다. 물론 외상으로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변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대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금액도 마이너스 770에 마이너스 770에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반품 처리가 핵심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못 보던 유형이라서 다소 당황할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11월 15일 러시아 외국 나왔네요. 수입 수출 영세가 되겠죠. 모이사의 직수출로 제품 2만 불을 환율 1100원에 판매하고 선적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돈 못 받았네요. 자, 이거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아니요. 정빙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수출에 관한 적격 정빙수리를 발급하지 않았죠? 그러면 수출이 됩니다. 뭉치면 매출 수출이 되겠고요. 2만 불 곱하기 1100원이니까 2200만원. 당연히 부가세 없습니다. 전자 아니죠. 다음 이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제품 2200만원을 러시아죠. 러시아에 수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외국에 매출 또는 매입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영세,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으면 수출. 지금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죠. 수입인 경우는 무슨 세관이 나오며 세관의 부가세만 대부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 2200만원. 그리고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는데요. 모의사에 받아야 되죠. 거래처 걸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자, 분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번 외상으로 하셔도 좋고 3번 혼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혼합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유형 매출이면서 수출이죠. 매출이면서 수출 16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16번. 자,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 둘둘 뿔뿔 넘어가고, 거래처는 MO.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화면을 잘 보시면서 입력하셔야 돼요. 엔터 치니까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졌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영세율 구분이네요. 직접 수출이죠. 지금은 직접 수출입니다. 1번 확인. 선택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고, 분계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 별 문제 없고요.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별 문제 없죠. 이렇게. 자, 확인. 자, 어떻게 11월 15일 매출 수출이면서 2200만원 모의사 혼합 맞고요. 그리고 대변 제품 매출, 차변 외상 매출금 금액 2200만원씩 입력한 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 매출 수출인데 매출 영세라든지 이렇게 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적격 증빙 서류를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부가세를 주었는지 받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 하시면 실수가 방지가 됩니다. 자, 5번 12월 12일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주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 1억 5천에 취득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이 중요한 거죠. 계산서. 자, 분명히 눈으로 보기는 전자 계산서로 읽고 읽을 때는 전자 세금 계산서로 읽고 이러신 분이 너무 많아요. 괴롭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어요. 대금 중 5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네요. 자, 다음 이렇게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죠. 특히 토지는 토지 사고 팔고는 그 자체가 면세입니다. 자, 일단 돈 주는 내용인가요? 주는 내용 맞죠? 매입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어디에도 부가세와 관련된 말은 없습니다. 아니오가 됩니다. 그럴 때는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계산서입니다. 전자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 안에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매입이면서 면세입니다. 1억 5천에 부가세 없죠. 한국토건이고 전자 맞습니다. 분계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계산서입니다. 토지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토지 1억 5천을 구입하고 5천만 원은 당좌 수표 내당 당좌 예금으로 줬네요. 1억은 못 지급한 내용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자, 토지 구입했죠. 토지 1억 5천 별 문제 없습니다. 당좌예금 5천만 원 줬네요. 그리고 1억은 못 줬죠. 미지급금 1억 팀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제 과목 하나 있습니다. 미지급금 한국토건에게 줘야 되겠네요.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2일 자, 매입 면세죠. 매입이면서 계산서 면세 53번입니다. 53번 공급가 1호 공불 불불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이네요. 한국토건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토지 201번 그리고 대변 4번 당좌예금 102번이죠. 금액은 얼마? 50뿔뿔 50뿔뿔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1억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매입 12월 12일 면세 맞습니다. 1억 5천 부가세 없고요. 한국토건 전자 맞고 혼합 맞고 차변 토지 대변 당좌예금 미지급금 맞고요. 미지급금 거래처 맞고요. 둘 다 1억 5천씩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는 전자 계산서가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이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네요. 12월 15일 하나무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BC카드로 결제받았네요. 카드 나왔습니다. 1번 돈 안 받았다. 2번 BC카드 거래처로 걸려야 됩니다. 자, 카드 종류 BC카드고요.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무역에 매출했습니다. 첫 번째 돈 받는 내용이죠.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다음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20만원 받았죠.
정빙 수수료 무엇을 주었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과세 뭉치면 매출 카과가 되겠죠. 공급가 200에 부가세 20, 하나무역에 팔았습니다. 당연히 카드는 전자가 아니죠.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제품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매출하고 BC카드로 결제받았다. 돈을 안 받았단 말이죠. 카드 결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만원,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자, 돈을 안 받았잖아요.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되었죠.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좌 과목 하나 있네요. 외상 매출금. 자, 이거는 뭐 BC카드에게 받아야 되겠죠. 하나무역이 아닙니다. 거래처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지금도 외상 하나만 딸랑 나왔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2번 하셔도 좋고요. 저는 3번 혼합으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5일 매출이면서 가과 17번이네요. 17번 분목 수량 필요 없고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 쪼개지죠. 이렇게 하나무역입니다. 하나무역.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무역에서 엔터 하니까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집니다.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란 말이죠. 화면을 잘 보시면서 이거 입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BC카드 맞죠?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3번. 자, 대변은 바로 되어 있네요.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108번. 자, 이거 거래처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BC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200에 20 하나무역 맞고요. 혼합 맞습니다. 자,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는 BC카드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각각 220만원씩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 전표는 마치겠고요. 4번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수정하는 문제 간단하죠. 9월 5일입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산증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계약금 받은 걸로 했네요. 선수금으로 했단 말이죠. 틀렸단 말입니다. 일단 9월 5일날 일반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부가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0905. 자, 여기 보니까 선수금 돼 있죠. 이게 선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받은 거로 되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 요거 바꿔주면 되겠네요. 대변만 바꿔주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태산전공이네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태산전공 아무 문제 없네요. 자, 이 문제는 무엇만 바꾸면 된다 보니까 계정 과목을 선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만 바꾸면 되네요. 자, 핵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처리네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 이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선급금의 개념이므로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꼭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거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처네요.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아니죠. 거래처에 선물 준 거 적대비죠. 틀렸네요. 자, 고쳐라는 겁니다. 일단 10월 4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매입 매출전표죠. 매입 매출전표 10월 4일입니다. 1004. 자, 이게 틀렸단 말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 보기 전에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이것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죠. 자, 이 내용은 토지 구입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은 과세죠. 그거는 불공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접대비, 그리고 KTX, 항공권, 택시요금 매입세액, 그리고 승용차입니다. 구입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 빌리는 거, 그리고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까지입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즉 9인승은 승합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그러니까 SUV가 되겠죠. 캠핑용 자동차, 그리고 개인적 용도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에 한해서 불공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까지는 해줍니다. 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는, 즉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FAT 또는 TAT 2급에서는 나오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하는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불공이란 매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공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돈 주는 내용입니다.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예, 30만원 부가세 별도였죠. 예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뭉치게 되면 불공 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맞죠? 접대비,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불공입니다. 만약에 카드 명세서를 받았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 내용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고요. 불공이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매입 불공이죠. 300에 부가세 30 성실이한테 구입을 했고요. 전자 맞고 분계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이거 매출 거래처에 선물 구입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매출 거래처 선물 330만원을 구입하고,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요? 선물 300에 부가세 3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물 300에 부가세 30만원 이렇게 적으셔야죠. 예. 그런데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0만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30만원은 어디에 가는데,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현금 330만원 아무런 문제 없고요. 다음 매출 거래처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330만원, 요것도 오타입니다. 고쳐주시고요.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 분계는 이거 1번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3번 혼합하셔도 맞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0월 4일입니다. 자, 잘 봐야 돼요. 매입이고 과세가 아니라 54번 불공이 되겠죠. 54번. 자, 공급가 300에 부가세 30. 자,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300에 30만원을 줬는데 이거 공제받지 못하는 게 불공이지 공급가를 330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됐고요. 성실이 맞고 전자 맞고 현금돼 있네요. 그대로 하고. 자, 여기에 불공제 사유 나와 있죠.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나와 있네요. 바로 돼 있고요. 그리고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뭐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800번 되죠. 800번대. 예, 됐습니다. 자, 이것을 굳이 분계를 현금돼 있는데 혼합으로 바꿀 필요는 없죠. 현금됐단 말은 차변이나 대변이 현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330 자동으로 넣어줘. 예,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으로써 수정하는 두 문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5-1번 4월 20일 2020년 4월 1일 2년 후에 이자 연 6%, 1년에 6%죠. 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갚아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빌려왔는데 당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하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며 월할 계산하시오. 한 달 한 달 계산하란 말이 되겠네요. 자, 먼저 이 내용은 이자에 대한 말이며 이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죠. 날짜 한번 볼까요? 4월 1일 날 돈을 빌렸고요. 이자는 3월 31일 날 지급합니다.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이고요. 연 6%이기 때문에 1년에 6%죠. 1억 곱하기 0.06 하면 600만원이 됩니다.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50만원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뒤에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석 달이니까 3월이니까 3, 55, 150만원이 되고요. 6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은 450만원이 되겠죠.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12 빼기 4는 8. 이것을 400만원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4월 가뜩, 5월 가뜩, 땅땅땅땅, 12월 가뜩 하면 9개월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3월이잖아요. 3월이면 석 달입니다. 50만원 곱하기 3 하면 150만원이 되겠죠. 이거부터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6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은 45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이 내용은 이자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져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이날보다 앞에 주면 먼저 준 거고요. 뒤에 주면 못 준 게 되는데 지금은 이자는 3월 31일 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자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얼마 못 줬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4월 1일부터 3월 31일 날 못 줬었더라면 600만원 못 준 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50만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자 450만원을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이자 주는 내용이면 이자 비용, 받는 내용이면 이자 수익. 지금은 이자 비용입니다. 자, 번호 적어놨죠. 이 순서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못이면 미를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못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미. 다음 가운데 칸. 자,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급. 그런데 미급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기 때문에 미, 지자 붙여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서 미지급 비용.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어느 변? 대변. 금액은 물론 450만원. 그러면 남아있는 이자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런 문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의 문제로서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변 3번 이자 비용 951번 금액은 4500불. 다음 대변 4번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450만원 탭키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고요. 2번 기말 전제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을 알 수 있고요. 취득한 주 3전 산업 주식의 취득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이렇게 문제 단기 매매증권이 나오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을 따지는 거죠. 한번 볼게요. 3월 20일 날 구입을 했는데 7,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오늘 12월 31일 날 올랐네요. 600만원 올랐습니다. 이익 받네요. 자, 이 내용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묻는 문제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본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7,500만원에 취득한 것이 기말전제 가격 상승을 하여 8,100만원이 되어 600만원 이익 본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지금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죠.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에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3번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얼마? 6불. 다음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죠. 처분이 아니라 평가이익 600만원. 자, 입력된 거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차변 대변 했는데요. 5번 6번 결차 결대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결산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차 결대 굳이 하실 이유는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동 결산이네요. 기말전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자, 여기서 1%가 나오면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2%나 3%가 되면 이거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출 문제 보면 대부분 1%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자동 결산을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고요. 저는 이게 편해서 하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하는데요. 자, 이 순서대로 제가 쭉 하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은 이 화면 정지하셔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결산 자료 입력이죠.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갑니다.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서 첫 번째 대손 삼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이 창에서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결산 반영. 이 순서대로 합니다. 자, 먼저 세로 불러오기. 다음 대손율 확인합니다. 자, 1% 맞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0, 그 다음에 미수금도 0, 선거금도 0 하시고요. 3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반영.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해야 되겠죠.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시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전표 추가. 예.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가서 결차 결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2월 31일 값은 필요 없지만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와 있으면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요. 자,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전표 추가는. 자, 값이 정답지와 달라도 위의 가정만 정확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정답지의 답과 내 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가 틀리게 되면은 이게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정만 정확하게 하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은 본인의 데이터로 채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잘만 숙지해 주시면 공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저는 조회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할게요.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양수로 표시할 것. 자, 일단 부가세 관련이 아닙니다. 넘어가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나요? 여기에 유동 나와 있죠. 유동자산.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라고 있죠. 조회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3월 말 현재는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03월. 이 중에서 내가 찾는 것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자, 여기 보면 유동자산 있죠. 이게 단기, 요것이 전기, 요만큼이 되겠죠. 단기는 7억 2천 31만 3천원이고 전기는 2억 5천 423 2억 5천 402만 3천원이 되겠네요. 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요렇게 빼면은 금액이 4억 6,629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7, 나와 있죠. 720313, 720313, 그리고 254023, 254023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저는 보시면 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 업무를 5년, 10년 오래 하셨던 분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는 방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 하시고,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은 내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시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면서 정확하게 찾는가가 핵심입니다. 자, 6-2번 제품 매출의 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죠. 부가세 관련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없죠? 아닙니다.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 있는가? 예,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찾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있죠? 눌러주시고, 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404번입니다. 404. 자,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월과 가장 작은 월을 찾아봐요. 자, 요거 대변이라는 거 있죠. 이 글자를 한번 꽁꽁 눌러봐 주세요. 이거 정렬이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가장 큰 월은 1월 달에 이 금액과 가장 작은 달은 요게 되겠네요. 1억 7천이죠. 1억 7천 725만원 1월 달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달은 3월 달이네요. 1878만원이 됩니다. 빼면은 1억 5,847만원이 됩니다. 정답이 되겠죠. 꼭 계산기는 시험 치실 때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회계하는 사람이 계산기 사용도 능숙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맞죠?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은 공급 대가를 물어봤습니다. 공급가 플러스 세액이 됩니다. 자, 일단 일기 확정 부가세 관련이네요. 부가세 신고서 없으면 합계표, 없으면 메인 매출장 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이니까 04월 1일부터 06월 30일 엔터 뭐가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매출은 여기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인데요. 자, 이것이 카드하고 더해져 있기 때문에 왜 현금 영수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도 들어가 있죠. 알 수 없습니다. 빠져놓을게요. 그러면 부가세 합계표. 자, 여기서 04월부터 06월까지 엔터. 자, 여기도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는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고 어디에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장이 있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자, 04월 1일부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일단 매출이 되겠죠. 왜? 물어본 것이 현금 영수증 매출이었죠. 현금 영수증 매출 공급 대가입니다. 현금 과세가 되겠죠. 즉 22번이 되겠네요. 매출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1개, 2개, 현과 나와 있습니다. 2개가 나와 있고요. 1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분기 2개가 되겠네요. 분기 2개, 전체 2개가 아니라 분기 2개 1500만원이 되겠죠. 요거 2개의 공급가. 그리고 부가세가 되겠네요. 부가세, 요거가 되겠네요. 요만큼. 합계 금액이 얼마?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7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2개를 보시면 안 돼요. 2개는 1기 예전까지 합치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2기, 지금은 우리 2기니까 1기, 2기가 아니고 1기 확정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이게 되겠죠. 이거 더하면 분기 2개가 됩니다. 이게 되고, 이 총합계 금액이 1730만원.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면 요 합계 나와 있죠. 공급대가, 요거 공급대가, 이 2개를 더하시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력하실 때는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실무 문제는 객관식도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시험은 저는 뿌리는 이론부터 먼저 했지만 실무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론은 찍을 수는 있지만 실무는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친다면, 제가 시험 친다면 저는 무조건 실무부터 하겠다. 그리고 실무도 한 정상적으로 하면 45분, 40에서 45분 안에 끝내고, 그리고 이론 문제 풀겠고요. 만약에 정말 늦다 하더라도 이론은 한 50분 정도부터는 이론을 풀이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94회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